네, 이번에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밤사이 폭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비 전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밤사이 폭우 상황부터 알아보죠. 어디에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어젯밤에는 경북과 충청에 그리고 오늘 늦은 새벽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1시간에 89mm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경북 김천에도 시간당 72mm, 서울 서대문과 양천구에도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경기 파주와 동두천, 연천 등에는 누적 강수량이 200mm에 육박했고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등에도 15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네, 또 대구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이 됐죠? 네, 어젯밤 10시 10분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기존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 수준의 호우 경보인데요.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mm를 넘으면 발송됩니다. 이 대구는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즉각적인 침수와 인명 피해가 우려될 때 발송되는 만큼 이 문자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요? 네, 이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종로구 등 모두 18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서울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경북 김천 감호동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등에도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 또는 1시간에 72mm 이상의 강한 비가 관측되면 발송됩니다. 역시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이미 침수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이번 밤사이 내린 비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내린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원인은 뭐였나요? 네, 우선 밤사이 강한 비는 두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왼쪽이 어젯밤 11시쯤이고 오른쪽이 오늘 새벽 5시쯤인데요. 먼저 어젯밤에는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전이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라서 강한 소용돌이를 끌고 오면서 이 주변에 덥고 습한 공기를 빠르게 끌어모아 비구름을 급격히 키웠고요. 새벽 3시 이후에는 강한 비의 중심이 수도권과 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는 이 북쪽에서 건조 공기가 강하게 내려왔고요.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 역시 계속 밀려오면서 이 정체전선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여기에 남서풍을 따라서 강한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비구름이 길고 체계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구름을 만드는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 원료인 수증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셈이라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네, 요즘 강한 비 쏟아지는 걸 보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떤 곳은 폭우가 막 퍼붓고 또 조금만 떨어진 곳은 비가 좀 약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보는 저기압이 이 축구장만한 규모라면 장마철에 만들어지는 이런 저기압은 축구공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크기가 작은 저기압입니다. 이 공을 축구장 어디에 찰지 정확히 맞추기 힘든 것처럼 이 규모가 작을수록 강한 비가 쏟아지는 위치를 예측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좁은 구역에만 비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네, 예보에서 뭐 시간당 80mm 온다, 100mm 온다 이렇게 나와도 저희가 직접 잴 수 없다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요? 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도로에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 이 차량은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켜도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이면 극한호우라고 하는데요. 하천 주변 차량과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이 피해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00mm를 넘어서게 되면 이 말 그대로 폭포
호수를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은 강도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차량이 물에 뜰 정도로 침수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요.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도 물이 들어닥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보니까 지금은 비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좀 빠지면서 이렇게 수도권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강원 북부와 이 덩어리와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이 충북과 대전, 전북에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서부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지금 호우경보는 경기 포천과 강원 북서부에만 내려져 있고 경기 동부와 강원 대부분 지역 그리고 충남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로 이 비가 끝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고비가 한 번 더 있다고요? 네, 오늘 밤에 한 차례 더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왼쪽이 오늘 새벽, 오른쪽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정체전선이 중부에서 강하게 발달했다면요. 이 밤부터는 정체전선 위에서 이 작은 저기압이 또 한 번 발달하게 되면서 약해졌던 비구름이 다시 힘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쪽의 공기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좀 밀어내게 되고요.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도 이렇게 차츰 남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어젯밤만큼의 극한 호우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적은 강수량으로도 이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끝까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어제 밤을 봐도 그렇고요. 최근 유독 밤마다 강한 비가 쏟아지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낮보다 밤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기 쉬운 건 맞습니다. 이 낮에는 햇볕 때문에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는 난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난류가 남쪽에서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을 방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땅이 식으면서 공기의 흐름이 한결 안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도 더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수증기를 더 많이 공급받으면서 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다고 밤마다 강한 비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 시점이 계속 밤 시간대였고요. 이번에도 저기압이 발달하는 시점이 밤부터 새벽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조건에 강한 비를 만드는 기압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 비는 대략 얼마나 더 올까요? 네, 기상청은 오늘 아침에 발표한 최신 예보에서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예상 강수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경기 남부의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앞으로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 비가 강약을 계속해서 반복하겠고 소강 상태도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이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는 곳에서는 내일까지 언제든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호우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비는 그럼 언제쯤 그칩니까? 네, 일단 이번 비는 내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사이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내일은 비의 강도가 한층 약해지긴 할 텐데요. 다만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치는 곳은 늘어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로 이 비가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쭉 비가 예보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계속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이 전선 위에서 또다시 저기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전선이
물건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북상했다가 또 남아있다가 하기도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많은 분들이 정체전선을 이 하나의 긴 띠, 그러니까 막대기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히는 경계인데요. 이 물건이 아니라 공기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 두 공기의 힘이 계속 바뀌면서 전선도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요.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세력을 넓혀도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 다시 남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비가 며칠 쉬었다가 다시 강하게 내리는 일도 흔한 현상입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위험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수도권 곳곳과 경북 김천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특보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됐고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미 지반이 많은 비를 머금어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비탈이나 축대 주변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가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네, 이 산사태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솟아나오거나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기울거나 흔들리거나 그리고 땅이 갈라지거나 쿵 하는 땅 울림이 들린다면 이미 산사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도심에서는 옹벽이나 축대에 새로 균열이 생기는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전조 증상 보면 바로 대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 이번 장마가 언제쯤에 끝이 날까요? 네, 보통 7월 하순에 장마가 끝납니다. 그래서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만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는 해마다 차이가 조금 커서 올해도 지금 시점에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마가 끝났다는 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덮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체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주변을 오르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기상청도 아직 장마 종료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고요. 당분간은 계속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밤사이 비 상황과 앞으로의 폭우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